안녕하세요. 가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사건을 검색하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정수인과 상속재산 파산이라고 대한변협의 상속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유리 변호사님의 칼럼에 일부 공감하는 게 있어갖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뭔가 여기서 포인트는 없는지 한번 그걸 동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 포기하면 간단하죠. 근데 상속 포기하면 우리나라가 1, 2, 3, 4순위까지 넘어갑니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일부 재산, 일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하고 일부는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제 채무를 정리하는 게 가장 가족 간의 화합도 좋고, 그렇죠?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자는 채무자회생법 299조 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파산을 통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적극 청산해 줘야 하죠. 민법상으로 그냥 청산 절차를 밟아도 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해도 됩니다. 근데 한정 승인은 무조건 해야 되죠.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고제도 때문에 그럽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공고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제도가 없으니까 우발적인 채무는 나중에 책임을 공고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한정 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하는 걸 권하죠. 바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도 한정 승인 효과는 있지만 공고를 안 했을 때 나중에 다 청산하고 남았을 때 우연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채권자가 공격을 감행을 했을 때 면책이 안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파산이 아닌 민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으면 예금 정도만 있으면 뭐 보험 해약환금 정도 있다. 그리고 세금만 많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파산을 권하진 않죠. 그냥 돈을 끌어다 모으다가 세금 내고 아니면 간단한 사건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안분 변제하면 되는데 이게 채권자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 채무가 소멸됐는지 복잡한 사안 아니면 채권 채무자를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을 해서 관제인이 채무를 채권 시부인까지 마무리해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상속재산 파산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법원이나 관제인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급기야 망인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두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케이스의 그 특이점은 뭐냐면 원망하는 경우는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이제 만약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헤어졌을 때 이 당사자는 엄마하고 이제 사는 경우죠. 아버지는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엄마는 이혼했으니까 자기한테 상속인이라고 연락 옵니다. 어디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시신을 인수해 가라든지 아니면 그 시신을 처리해서 그 장례 비용을 내라든지 그때 이제 사망 사실을 아는 거죠.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죠. 그때 이제 채무가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정 승인합니다. 그럼 망인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단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정리하고, 그렇죠? 채무를 조회하고 재산도 조회합니다. 보니까 재산은 예금 몇십만 원 남아 있어요. 보험 해약환금 1, 200 남아 있어요. 채무는 뭐 몇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청산하기 힘드니까 상속재산 파산을 해요. 그때 이제 서류를 이 변호사님도 지적했듯이 상속인에게 별 의미 없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망인의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망인의 기준을 떠넘어서 뭐 자녀들 것까지 물론 생전에 자녀들을 앞으로 재산을 은닉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는 FM으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망인의 생전 행위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 여부도 또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또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면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망인과 헤어져 살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불쑥 당신이 상속인이니까
뭐 돈을 내놔라, 장례비를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망인에 대한 뭐 추억도 없고, 그쵸? 존경심도 없고, 거의 잊어버린 사람 취급을 했는데,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과도한 서류를 요구했을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소액 금융기관이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관제인이 뭐 팩스라든가 이런 걸로 금융기관이 요구하면 딱딱딱딱 입금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파산관제인이 요구를 해도 뭐 관리처분권만 있지,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내방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관제인이 직접 다니면 됩니다.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다 찾을 수 있죠. 근데 통상 지금은 망인의 상속인을 시키죠. 근데 1, 2천 원 정도는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지방의 한 법원은 2017년부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약식 신청서를 안내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 파산에 준하는 일반 신청서만을 허용함으로써 절차상 개선이 아닌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렇죠.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7년도에 약식 신청서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14종으로 줄였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일부 지방에서는 거의 기존에 있는 일반 채무자, 생전 채무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해서, 저도 뭐 어디 특정 법원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정부지법원에다 지금 상속재산 파산을 한 2건,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망인의 조부과까지 요청하고,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관제인이 왜 그렇게 유두리가 없었는지 좀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 판례상 장례비는 부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적국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나, 실제 파산 절차에서 이게 대법원 92년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전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속재산 파산에서 일반 채권자의 입장과 좀 상속인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또 이외에 망인의 잔존 보증금 한 1,000만 원 남은 경우, 이런 경우도 과연 돈을 나눠주고 면제재산,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두 노인네만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그거는 청산하기보다는 잔존 배우자가 또 살아야 되니까, 또 소액 예금도 면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과연 상속재산 파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청산 절차인데 면책 절차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유족의 생활 안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님이 취지는 서류를 좀 간소해달라.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장례비는 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서류를 좀 간소해달라. 이런 취지죠. 그 외에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압류금지나 면제재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죠. 2007년도 행정법원 행정 판례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이제 부인권 행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문제. 망인의 재산이 생전 행위에 대해서 400조에서 391조부터 396조까지 부인권 행사가 준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뭔가 이런 좀 쉽게 압류도 돼 있고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 파산을 하도록 권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로 현금성 재산만 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 않다. 채권 채무가 복잡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상속재산 파산 안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민법상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해도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원화돼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은 저도 지금 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 변호사님이
지적한 칼럼에서 좀 지적하는 거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에 맞는 어떤 그 신청서를 이제 좀 법원에서 정비해서 지금 기존의 어떤 과 달리 상속재산 파산에만 맞는 어떤 신청서를 좀 고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제 관제인이나 신청대리인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이 만나서 어떤 양식 폼을 그다음에 거기 첨부 서류도 좀 공통적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폼을 고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이제 이 변호사님이 한 3가지 점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